Why is the South Korea government looking at scaling up its naval capabilities? 대한민국은 왜 해군력 증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2019년 8월 23일 thediplomat.com. 안녕하십니까?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 시청자 여러분, 99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해외 기사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밀리터리 전문지 defensenews.com이 2019년 5월 2일 게재한 기사로서 우리나라 해군이 건조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KDX-3 배치 2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치 1에서 건조되었던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서해 류성룡함과 배치 2에서 건조될 세 척의 이지스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유명한 SM-3 미사일이 도입된다는 점과 이지스 운용체계가 기존의 베이스라인 7.1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베이스라인 9.C2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리뷰를 했던 동영상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지스 구축함 치고는 대공 방어력이 약하고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배치 2에서 만들어지는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에서는 그런 약점들이 대거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분량은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예정인 4세대 재래식 잠수함 KSS-3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는 defensenews.com의 기사가 아닙니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thediplomat.com이라는 곳에서 2019년 8월 23일 게재했던 기사가 오늘의 중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defensenews.com의 기사는 두 번째 기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defensenews.com의 기사부터 살펴보고 연이어 thediplomat.com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19년 5월 2일 defensenews.com. 해군력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대한민국은 최첨단 미국산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정교한 탄도미사일 요격기를 갖춘 7,600톤급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2019년 4월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청 최고집행위원회는 2028년까지 33억 달러, 한화 3조 8천억대의 예산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방위사업청 다파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KDX-3 배치 2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레이시온에서 제작한 림 161 스탠다드 미사일 3 혹은 SM-3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은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이지스 구축함 건조는 우리 해군의 함대공 작전 능력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해상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화 유지 임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다른 이지스 구축함과는 달리 최신형 탄도미사일 요격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전에 건조된 세 척의 배치 1 구축함들은 종말 요격 단계에서 대함 순항 미사일들과 교전하도록 설계된 SM-2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SM-3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구매는 대한민국의 5개년 군 전력 증강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되는 SM-3 요격 미사일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적 요소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리즈인 PAC-2와 PAC-3,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되는 SM-2 미사일과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발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종말 단계 미사일 방어만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보강하기 위해 미육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2007년 대한민국 남부에 배치되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익명을 전제로 합동참모본부는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전 요건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SM-3는
이 모든 요건을 확실히 충족하고 있으며 그 어떤 요격 미사일보다도 뛰어난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직격 파괴, 히투킬 방식의 SM-3 요격 미사일은 지상 높이 150km에서 500km 고도에서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개량형인 SM-3-2A는 최고 1000km의 고도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고위 관료의 말에 따르면 2019년 6월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과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배치2 이지스 구축함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시에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 로키드 마틴과 협의하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용으로 사용될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베이스라인 9C2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배치1의 이지스 방어체계는 베이스라인 7.1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치고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떨어지는 방어체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이제 KDX-3 배치2에서는 개량된 이지스 방어체계인 베이스라인 9C2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은 또한 2028년까지 중무장된 공격형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KSS-3라는 코드명 아래에서 3척의 3,450톤급 잠수함이 29억 달러, 한화 3조 4천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다파에 따르면 이 신형 잠수함들은 KSS-3 배치 1보다 450톤 이상 더 무겁고 6m 이상 더 긴 길이로 설계될 예정이며 10개의 수직 발사대를 장착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KSS-3 배치 2는 납산 배터리에 비해 가동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 KSS-3 배치 2 프로그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은 국내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6월에 체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19년 8월 23일 thediplomat.com이 게재한 기사 내용입니다. 8월 14일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5개년 국방계획을 분석해보면 미래의 대한민국 해군 ROKN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비에르 바바세르가 지적한 대로 이 5개년 국방계획은 대한민국 해군을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집단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방위할 것인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국방계획서는 일본의 이즈모함과 거의 같은 크기를 지닌 경항모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민국의 경항모는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1년의 헬리콥터 부대, 무인 항공기를 운영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셉 트레비딕은 단거리 수직 이착륙 SDOVL 전투기를 함재기로 보유하는 항공모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세부 정보에 따르면 일본도 확실히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북한의 포병과 재래식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도 중요한 고려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공군 기지 비행장들은 이들 방사포와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의해 유사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5개년 국방계획서는 또한 128셀의 수직 발사대 시스템을 포함한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공격 및 방어 장비를 운용하게 될 대형 이지스 구축함인 KDX-3 배치 2 구축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건조되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들은 역시 새롭게 건조될 한국의 단거리 수직 이착륙 경항공모함과 기존 독도급 강습 상륙함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지만 이 이지스 구축함들은 호위 임무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대공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공격적인 플랫폼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인 KSS-3 배치 2의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이 차세대 잠수함들은 더욱 강력한 지상 공격력을 위해 예전보다 더욱 확장된 수직 발사대 시스템 VLS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잠수함의 이러한 강력한 공격력은 비단 지상에 있는 적들만 견제할 뿐 아니라 북한이 최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이자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5개년 국방계획에는 배수량 4,000톤에서 5,000톤 사이의 탄약함 아스널십이 포함되어 있다. 명백하게 충무공 이순신급 KDX-2 구축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탄약함은 아마도 순항 미사일 전용으로 장착될 엄청난 수의 수직 발사대 시스템 VLS-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를 위한 장비들은 희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탄약함 아스널십이란 미국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제작된 적은 없고 제작 계획만 존재했던 수상 전투함 기반의 움직이는 미사일 플랫폼입니다. 순항 미사일 같은 유도탄의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대를 무려 500개 이상을 탑재하는 탄약함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무인 체계로 이지스 구축함이나 항공기에 의해 통제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있는 탄약함에는 100에서 200발 사이의 유도 미사일 탑재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탄약함 개념을 두고 여러 차례 숙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탄약함을 실제로 제작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미국이 구상한 대부분의 탄약함 설계는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훨씬 더 큰 배들이었다. 이러한 탄약함의 존재는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타격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갖춘 구축함 크기의 탄약함이라면 잠재적 적국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부터의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대한민국 해군력에 대한 북한 공군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함 공격 자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의 육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탄약함으로 개발된 수상 전투함, 의문의 여지 없이 KDX-2급의 스텔스 특성을 지니고 있을 전투함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재래식 타격 능력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바다에서 전격적인 대응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 국방 5개년 계획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특정한 전술적 문제들에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주변 해양 강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과 규모의 대양 해군 건설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강력한 대양 해군 건설 계획이 꼭 중국이나 일본과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권을 남겨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론사와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론사의 외신 기사 내용을 각각 해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디플로맷지는 아시아 태평양의 정치, 사회, 문화를 다루는 온라인 뉴스 매체로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와 더불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매체입니다. 발행자는 일본인이 아니지만 본부를 일본 도쿄에 두고 있다 보니 일본의 시각에서 분석한 듯한 기사들이 가끔씩 보이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더 디플로맷이 대한민국 해군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은 왜 해군력 증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해군력이 나날이 증강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을 기분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 디플로맷은 2019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방계획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항모 이즈모함에 대항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경항모 프로젝트인 LPX-2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건조가 확정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KDX-3 배치 2의 성능에 대한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KSS-3 배치 2 잠수함 건조 소식과 성능 분석도 하고 있으며 이번 5개년 국방계획서에서 언급된 탄약함 아스널십에 대한 상세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은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는 강한 경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변 해양 강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과 규모의 대양 해군 건설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표현이나 한국인들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권을 남겨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행간의 의미가 읽히는 것만 같습니다. 2019년 11월 6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마지막 순간의 억제 전력이라며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해외 외신들을 번역하고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 외신들을 통해 다각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